개의 채널이 열렸습니다. 우리 안효섭 씨부터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열심히 한번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민호 씨. 네, 안녕하세요. 유중혁 역을 맡은 이민호입니다. 참 오랜만에 이렇게 극장에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수빈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상아 역을 맡은 최수빈이고요.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신승호 씨. 네, 안녕하세요. 이현성 연기한 신승호입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나 씨. 안녕하세요. 저는 정의원 역할을 맡은 나나입니다. 오늘 이쁜 사진과 좋은 기대하도록 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병호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영화 전지적 시점의 감독 김병호입니다. 너무 간절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제 첫인사부터 간절함을 내비치셨어요. 아니, 그나저나 유중혁 역을 맡은 민호 씨가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오프닝이 원활하게 해결이 됐어요. 김독자 믿을만한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럼요. 독자는 이 모든 오늘의 또 어떻게 돌아갈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직스럽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믿음감을 내비치면서 영화로 재탄생된 우리 전지적 독자 시점,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분들이 준비를 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거든요. 영상 만난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감독님의 말씀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아무 선입견 없이 그냥 3호선 지하철에 올라타면 나머지는 영화가 재밌게 만들어질 거예요. 아니, 제가 988 출신인데 3호선 무슨 역에서 타는 게 제일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출발은 사실 원작상 양지역쯤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 양지에서? 네, 상관없습니다. 체험하실 거면은 압구정이건 신사건 동호대교를 건널 그쯤에 계시면 가장 재밌어요. 동호대교 근처에서 타는 게 제일 좋겠네요. 예, 맞습니다. 뭐 약수, 옥수,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죠. 아, 좋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갑자기 3호선 역들이 나왔는데 안효섭 배우께서 이 전지적 독자 시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내용의 작품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간단하게. 네. 전지적 독자 시점은 10년간 연재된 소설이 현실이 되면서 세상이 멸망하는 설정입니다. 거기서 유일하게 굉장히 지극히 평범했던 김독자라는 인물이 이 소설의 내용을 다 아는 인물로서 어떻게 보면 이미 독자한테 스포일러가 된 상태이죠. 이제 독자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소설 속 주인공 유중혁과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만나는 동료들과 함께 멸망한 세상을 구하는 액션 판타지 영화입니다. 지금 너무 잘해주셔서 김병호 감독님께서 계속 이렇게까지 잘 하고 계신지 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런 거였나요? 예. 네, 역시 우리 김독자 씨, 이 모든 세계관을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예. 자, 그렇다면 이 작품은 이거 영화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특별한 이유가 뭔지 감독님께 좀 여쭐게요. 예. 사실 이 질문이 되게 저한테도 컸었어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영화로 만들지라는 고민이 아주 긴 시간이었었고요. 처음에 이 원작의 웹소설을 볼 때는 거의 연재 초반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후의 얘기들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걸 영화로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들이 컸었는데 일단 제일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고 이 원작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점은 현실적인 부분과 판타지가 아주 잘 섞여 있다는 점이었었어요. 그냥 만약 판타지 영화고 한다면은 사실은 뭐랄까요, 조금 관객분들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 혹은 영화적으로도 더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해내야 되는 어떤 의무들이 생기는데 현실 안에서 판타지가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 나만 알던 소설이 현실이 됐다라는 그 키워드인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원작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겠다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극장에서 관객분들이 영화를 보실 때 좀 팔짱을
읽어보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건 다 편하게 보시면 되는 건데 좀 더 참여하면서 보실 수 있는 얘기라고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이 이야기가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내가 과연 저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내가 과연 저런 능력을 얻었다고 한다면, 왜냐면 이 이야기의 출발은 항상 아까 제가 저희 얘기 나눴듯이 지하철역에서 출발한 그 지하철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예, 현실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좀 더 관객분들도 이 이야기의 출발선상에 동일선상에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참여하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가장 큰 매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연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연출하셨나요? 예, 방금 말씀드린 지점들이 저도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제일 어려웠던 지점들이, 그러니까 현실과 판타지 이 두 가지 요소를 어떻게 적절한 비율로 배분을 하느냐, 그리고 각 씬이 넘어가면서 각 시퀀스가 넘어가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뭐 저뿐만 아니라 각 파트에 계셨던 모든 스태프분들이 가장 까다롭게 그리고 가장 민감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고요. 배우분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러니까 출발은 현실인데 이후에 영화가 점점 극적으로 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애티튜드로 연기를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들을 서로 많이 공유를 했었고, 또 그 지점에서 저는 좋은 해답들을 많이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현실과 판타지를 넘나드는, 그리고 이 객석의 관객들이 함께 참여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작품이 탄생을 했습니다.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배우분들께 또 여쭐게요. 이게 사실 워낙 전 세계 분들에게 사랑받은 글로벌 메가 히트작이기 때문에 이 전지적 독자 시점이 영화화된다. 시나리오를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고 어떤 점에 끌렸는지 효섭 씨부터. 처음 대본을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구현될까라는 궁금증이 제일 컸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만나볼 수 없었던 스케일의 영화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철학에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결국에는 저희는 혼자 살아가는 인물이 아닌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인물이다라는 메시지가 정말 좋았고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 네. 이민호 씨는 어떤 점이 이끌렸어요? 보시고. 저도 어쨌든 이 배우의 삶을 꽤 긴 시간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좀 더 다양한 사회 주제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좀 마이너한 이야기들을 많이 찾아보게 되는 편인데, 확실한 건 많은 사회의 그런 방향들이 점점 개인화되고 고립화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 대본을 보게 되었고, 결국 그 멸망한 세계에 관해서 결국 인간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안을 받고 같이 역경을 헤쳐나가는 그런 감정선들이 지금 시대에 꽤나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시대에 관객들에게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로 시작하게 된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 메시지에 마음이 동하셨군요. 최수빈 씨. 저는 처음에 이거 대본을 받아서 읽을 때 진짜 슉슉슉슉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사실 이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이 재미있는 이야기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겠다, 얼른 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하겠다고 바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렇게 5 배우분들이 앉아 계신데 이미 재밌긴 해요. 아주 재밌어요. 자, 신승호 씨 어떠셨나요? 저는 제 기억에 비행기에 탑승한 채로 이 대본을 처음 봤는데, 출발하고서 도착할 때까지 완전히 빠져들어서 봤었던 것 같아요. 보통 비행기에서 멀미가 나서 눈을 감고 있기 마련인데 너무 빠져들어서 정말 소설책을, 정말 재밌는 소설책을 한 편 쭉 본 것 같은 느낌이었고, 인물들,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로 어떤 배우분들께서 연기를 하시게 될까 궁금했고, 제가 뭐 감독님도 제작사의 뭐 직원도 아니지만 제가 자꾸 이렇게 상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어떤 배우님이실까, 어떤 배우님이실까. 즐거웠습니다. 그
캐릭터 한 분 한 분이 어떤 분이 맡게 될까 이런 궁금증.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본인이 가장 먼저 캐스팅이 됐나요? 전혀 아닙니다. 네. 근데 그런 상상을 왜?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혼자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주의하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죄송할 일이 아닙니다. 예, 예. 자, 또 우리 나나 씨. 네, 이제 저는 대본을 받기 전에 이제 어쨌든 회사에서 이런 작품이고 이 감독님이고 이런 제작사에서 이런 작품의 캐릭터 이거를 준비하고 있다, 이 역할을 제안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먼저 들었을 때 우선 김병우 감독님 작품에 대한 신뢰감이 우선 첫 번째로 크게 들었고, 그리고 리얼라이즈 픽처스 원도현 대표님의 신과 함께라는 작품들을 보면서 이 정도의 큰 스케일이라면 잘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신뢰감을 우선 기본 베이스로 깔려서 네, 그래서 이제 대본을 읽게 됐는데 저는 사실 원작을 대본을 읽기 전에 몰랐어요. 잘 웹툰을 잘 몰랐었는데 모른 채로 그냥 대본을 읽었을 때 그냥 너무나도 신선하고 한국에서 이런 영화를 제작을 한다고?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건가? 그리고 거의 블루스크린에서 촬영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떨까? 라는 궁금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항상 연기를 하면서 액션에 대한 갈증이 늘 있었어요. 근데 이제 판타지에서 액션을 하게 됐을 때 뭔가 관객들이든 보는 분들이 제가 액션을 했을 때 허용되는 부분들이 꽤 많아서 이거는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도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나나 씨에게도 또 새로운 도전이고 실제로 워낙 좀 팬이 많은 원작이지만 원작을 보지 못하신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흥미롭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아주 멋진 새로운 세계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화로 재탄생된 우리 전지적 독자 시점 과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지금 우리 배우분들을 보니까 진짜 이분들이 그 소설을 찍고 나온 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배우분들 캐스팅으로도 이미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분들이 작품 속에서 어떤 여정을 함께 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모든 캐릭터들의 이 매력과 개성이 완벽하게 느껴지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자, 한 분씩 좀 자세히 만나볼게요. 먼저 김독자 만나봅니다. 효섭 씨, 김독자 어떤 인물인가요? 김독자는 저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인물입니다. 10년간 연재된 소설을 자기의 삶과 대비해보면서 위로를 받고 하지만 결국엔 유중혁 홀로 살아남는다는 결말에 마음에 들지 않고 이 결말을 어떻게 새로 써볼 수 있을까라는 상상만 했던 인물인데 그 세상이 현실이 되면서 이 여러 가지 과정들과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면서 동료들을 또 만나게 되고 이렇게 이 멸망한 세계를 최대한 바꾸려고 고군분투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는 평범한 인물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 주변에서는 없거든요. 효섭 씨는 사실 우리 김병우 감독님께서 김독자가 이렇게까지 잘생길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최대한 평범하게 안효섭이라는 배우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알고 계셨나요? 처음 듣습니다. 감독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안효섭 배우님 처음 저희 이 캐스팅에 관련해서 미팅 자리에서 이제 첫인상이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저렇게까지 키가 크고 잘생길 필요는 없는데 라는 생각. 이후에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직접 전한 적은 없는데 그냥 좀 처음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보편성을
스럽게 보일까? 저는 보편성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옷도 단벌이고 뭐 중간에 뭐 어디 집에 가서 머리 감고 오는 것도 아니니까 이걸 지금 의상부터 해서 분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소화를 해낼까? 뭐 그냥 하나 말씀드리자면 오늘 그 방금 보신 화면에서 입고 있는 옷이 한 벌이거든요. 뭐 다른 배우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에는 좀 약간 좀 벙벙한 핏을 한 3럽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같은 옷이긴 한데 시간차를 두고 그런 것들도 있었고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본인이 해내셔야 되는 지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독자의 시점으로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진짜 나중에는 그냥 독자로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독자가 원하는 그 결말의 세상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연기에 임하셨는지 그 감정 변화들을 궁금해요. 이 영화를 찍은 순서가 사실 타임 시퀀스가 정말 영화 흐르는 대로 거의 찍으려고 노력하셨어요, 감독님께서. 그래서 저 또한 독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보면서 최대한 그 순간들을 자연스럽게 맞닥뜨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독자로만 따지고 보면은 사실 굉장히 위로를 받았던 작품으로서 유중혁이 홀로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안타까움이 있었고 실망스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자가 상상으로선 이 결말을 바꾸고 싶고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는 독자가 과연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라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라이브하게 그 감정들을 느끼려고 노력을 했고요. 감독님이랑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순간에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을까? 이 애티튜드가 맞을까라는 되게 세심한 포인트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나눠가면서 잡아갔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작품 촬영하면서 하체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말씀을 혹시 하셨나요? 한 적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 걸로 정리를. 되게 많이 아팠습니다. 네. 계속 촬영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와이어도 많고 독자는 특별한 스킬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뛰어서 그런지 좀 달리기는 좀 빨라진 것 같습니다. 달리기 초수가 줄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이민호 씨가 맡은 유중혁 만나봅니다. 유중혁, 카리스마가 엄청난데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인물인가요, 중혁? 네, 그 멸살법이라는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회귀 스킬이 있어서 회귀하면서 아주 개인적으로는 비극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사실. 멸살법 안에서 결국 수없이 많은 경험과 나눴던 어떤 감정의 교류들을 다 혼자만 간직한 채 다시 태어나고 하면서 그 속에서 아주 쓸쓸히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되게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인물인데 이 유중혁 캐릭터의 이제 설득력을 위해서 감독님과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대화를 좀 나누셨는지?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감독님이랑 꽤나 초반부터 진지한 얘기들 하면서 많이 가까워졌었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각자만의 어떤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이라든지 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고 살아가잖아요. 유중혁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한편으로 묵묵히 그냥 계속 미션들을 클리어해 나가면서 독자 같은 인물이 이 세계 안으로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말의 희망은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유중혁이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어떻게 보면 저 가죽 코트로 대변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혁의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가죽 코트라고요. 민호 씨? 별로 효율이 좋진 않아요. 땀이 잘 통풍이 안 되고요. 통기성이 없고. 네, 무겁고요. 그래서 이제 촬영하고 나면 항상 어깨에 담이 좀 걸린 것처럼 좀. 이게 대략 몇 킬로 정도 옷이? 재보지 않았거든요. 딱 입었을 때 무게감이 딱 느껴져요. 네, 완전 느껴져요. 네, 저 옷을 입고 촬영에 딱 임하면 상상력이 굉장히 많이 는다고 들었어요. 이번 이 작품을 찍고 우리 민호 씨가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해졌다고요? 제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상상력이 풍부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역할인 게 이게 회귀 스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나요. 그렇다면 그런 생각 해봤을 것 같아요. 내가 죽지 않고 계속 산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요새 또 아무래도 이제 AI가 그쵸. 발달하면서 그런 영생의 삶, 그리고 옛날부터 사실은 인간들은 그런 걸 꿈꾸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불면의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면 너무 불행하겠다라는 생각들을 사실 오히려 좀 했던 편인 것 같고, 그럼에도 이제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그쵸. 때문에 좀 오래 살 수 있다면 뭐 효섭이로도 좀 살아보고 수빈이로도 좀 살아보고 다양한 삶을 살아보면 좀 다양한 좋지 않을까. 사람들의 네. 예, 계속 배우 하셔야 되겠어요. 이능현 씨의 또 다음을 기대하면서 다음은 최수빈 씨가 맡은 유상아 만나봅니다. 자, 유상아 어떤 인물이에요? 독자와 함께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함께 지하철에서 퇴근하다가 이 게임 이 소설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인물이라서 조금 되게 현실에 맞닿아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뭐 다들 막 힘내서 싸우러 가고 이럴 때도 난 계속 걱정하고 이게 맞냐고 뭐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모두 이제 소설 속 캐릭터들 사이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캐릭터라 혹시 나만 좀 튀는 건 아닌가, 미워 보이진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으셨던 걸로 아는데 맞아, 이게 사실은 제가 원작 웹툰을 앞쪽을 봤거든요. 근데 그 웹툰이나 웹소설 안에 있는 유상아라는 캐릭터는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지? 만화적으로 완벽한 느낌의 그런 반듯하고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영화 속에 있는 상아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이런 인물이라서 이게 조금 이렇게 모두가 함께 나갈 때 계속 브레이크를 거는 게 조금 미워 보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초반에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고 그 중간 과정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네. 또 고민되는 지점을 같이 탑하셨는데 이 뭐 땅강아지라든지 활용 등 액션씬들이 저희가 영상으로 봐도 굉장히 화려하고 촬영할 때도 힘들었겠지만 현장에서는 또 수빈 씨가 굉장히 가장 많이 웃었던 현장이었다고요? 제가요? 아니요. 저한테는 정보들이 이게 조금 자, 명주 씨를 뽑아내는 능력을 갖고 있죠. 네. 촬영할 때 어땠나요? 왜냐면 이게 사실 현실적이진 않잖아요. 맞아요. 뭐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었어요. 제가 원래 막 액션을 했던 배우도 아니고 이렇게 블루 스크린 앞에서 연기를 하고 이런 지점들이 어려움이 되게 많았는데, 촬영을 하면서 느꼈던 건 이건 혼자 헤쳐나가는 느낌보다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씬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뭐 감독님, 뭐 무술 감독님, 그리고 스태프분들 다 같이 함께 씬을 만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지점에서 되게 배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이 배웠던 현장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다음은 신승호 씨가 맡은 이현성 만나봅니다. 자, 어떤 인물인가요? 이현성도 유중엽과 함께 멸살법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한 명이고요. 막강한 힘을 지닌, 그리고 그 힘으로 독자와 일행들을 위해 싸우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네, 이현성. 아직까지 군복을 벗지 못하고 계시는데 우리 승호 씨 지금 이 스틸만 봤을 때는 다른 작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 역할에서 굉장히 또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압도적 피지컬, 그리고 절도 있는 굵은 목소리. 이 신승호 씨가 가진 장점들이랑 이현성이라는 캐릭터가 뭔가 좀 더 진화된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떠셨어요? 연기하시면서? 우선 방금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보고 느낀 것처럼 이현성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우직하고 단단한 성향을 가졌음과 동시에 외적으로도 굉장히 저는 바위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큰 바위 같고 단단한 돌덩이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외적으로 굉장히 강해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저와 닮아 있는 지점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그냥 실제 연기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최대한 이현성에 녹여내려고 좀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승호 씨가 군복을 입으면 대박이 난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특히나 이번에는 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지하철 문부터 온갖 사물들을 시원하게 부수고 또 박살내는 그런 캐릭터인데 어떠셨어요? 좀 촬영하실 때 좀 통쾌한 그런 지점들이 있었나요? 뭔가 박살내는 데 있어서 오는 스트레스 해소가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통쾌하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실제로 이현성이라는 인물이 아드레날린이 그러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보면서 굉장히 뭔가 좀 통쾌하다 싶었는데 연기하면서도 아주 잠깐 느껴지다가 나중에는 온몸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실제로 정말 많은 힘을 현장에서 액션하면서 쏟다 보니까 그래도 아까 영상 보니까 오랜만에 허섭이한테 되게 고맙네요. 허섭이가 이렇게 두들겨 주는 게 액션씬 끝나고 나서 네, 예. 정말 힘으로 꺾었거든요. 그 문을.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아마 스크린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전달될 때 굉장히 카타르시스라든지 통쾌함을 줄 것 같아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나 씨가 맡은 우리 정의원 캐릭터 만나볼까요? 자, 어떤 인물인가요, 정의원? 네, 정의원은 독자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인물이에요. 뭔가 나를 위해서 싸우기보단 다른 인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좀 말보다 행동으로 이렇게 헤쳐나가는 인물입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얘기만 들어도 그 누구보다도 화려한 액션을 선보여 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까 그 첫 인사 때도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나나 씨를 보면 이미 액션을 많이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번이 첫 액션 작품입니다. 그런데다가 뭐 크로마키 블루스크린도 처음 도전을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액션에 대한 열정이 조금 생겼던 게 늘 캐릭터마다 그래도 조금씩의 액션들이 살짝 있어서 항상 이제 매 작품에 들어갈 때마다 액션 스쿨을 다니면서 액션을 준비해 왔어요. 그러면서 욕심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액션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번에 제대로 하셨네요. 이번에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제대로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작품에서 전 지금까지 한 작품에서 이렇게 대사가 없는 작품이 처음이에요. 눈과 액션으로. 네, 그래서 네. 이제 정말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인물이고 액션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재밌었고 액션이 나한테 큰 에너지를 주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이돌 생활을 해서 그런지 몸을 쓰니까 그쵸. 에너지가 훨씬 더 이렇게 차오르더라고요. 액션 배우가 되고 싶다. 저 혼잣말 있나요? 이게 지금. 근데 이번에 제대로 통했어요. 왜냐면 옆에서 그 나나 씨 액션 연기를 지켜본 이민호 씨가 이 날것의 굶주린 눈빛이 압도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했어요? 오늘도 굶주려 있는데. 이미 액션 배우다. 아니 예. 나나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날것의 느낌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 계속 꿈꾸는 게 더 날것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몸을 쓰면서 그냥 그런 것들이 더 느껴지는 것들이 풍부해지거든요. 네. 특히나 사실 이번 우리 전체적 독자 시점의 액션은 이렇게 팀을 이뤄서 원팀으로 액션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았어서 팀플이 되게 중요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김병우 감독님께서 원테이크 액션씬을 선호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호흡이 중요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호흡은? 나나 씨.
호흡이요. 네. 우선, 액션 호흡. 우선 이제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안전하게 리허설을 제일 정말 중요하죠. 많이 네. 하고 완벽하게 이제 몸에 익었을 때 그리고 완벽하게 서로의 팀워크가 확실해졌을 때 촬영을 시작했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다 같이 액션을 찍을 때는 그렇게 테이크를 많이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미 잘 맞춰져 네, 있어서 이미 준비가 완성이 돼 있었고 그래서 팀워크는 너무 좋았고 서로 의지해가면서 으쌰으쌰 해가면서 그리고 모든 촬영 스태프분들까지 정말 그 집중을 해서. 하면서 찍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정말 멋있는 액션의 합을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찍을 수 있어요. 네, 안효섭 씨, 아 우리 진짜 원팀이구나, 우리 이렇게 잘 맞는구나라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다들 너무 지쳐 있어서 그게 좀 힘이 되고요. 서로가. 나 혼자 힘든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사실 되게 디테일하게 이제 감독님이 콘티를 짜 오셨어요. 이미. 그래서 이 정말 한 틱이라도 벗어나면은 다시 가야 되는 그림들이 많았기 때문에 서로가 집중력을 발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는 굉장히 우리 정신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원팀이죠. 네. 자, 그 모든 호흡은 작품을 통해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워낙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작품이죠. 전지적 독자 시점, 이제 궁금증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독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원작이 너무 대작이다 보니까 처음에 맡으셨을 때 좀 연출 맡으셨을 때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그 부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작의 전개를 그대로 담아내셨는지 아니면은 영화적으로 이제 전독 씨 영화만의 전개로 풀어내신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부담감과 전개가 좀 바뀐 부분이 있는지. 네, 질문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하자면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냐, 어떻게 만들었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것은 이 영화의 원작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원작에 대한 팬층이 굉장히 두텁고 또 연재했던 세월도 길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제일 궁금해하실 질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어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여러 미사여구나 이런 것들 섞어서 말씀드리기보다도 그냥 솔직한 제 당시에 처음에 시나리오 첫 줄을 쓸 때부터 현재까지의 생각을 말씀드린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봤던 소설이었고요. 저도 연재물로서 계속 챙겨보던 소설이었고 이거를 영어로 만든다고 했을 때 제가 가장 느꼈던 큰 질문은 어떻게 만들지였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재밌긴 한데 글로 보면 재밌겠는데 이거를 영화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스크린으로 편집한다고 했을 때에 도대체 이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아까 처음에 그 질문 주셨던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현실과 판타지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적절하게 섞느냐라는 그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컸고 제일 큰 거는 어찌 보면 현실적인 문제에 좀 더 집중하자는 게 그 여러 가지 고민들 중에서 제가 내렸던 해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 문제라고 한다면 뭐냐면 결국에는 세상이 멸망해 가는 소설이 있는데 그게 현실이 소설처럼 됐어요. 세상이 점점 멸망해 가고 있는 가운데에 나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것이 절대로 판타지의 저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닥친 문제라는 것을 영화를 보는 내내 절대로 끝까지 관객분들이 잊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그것이 영화의 어떤 긴장감을 지속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사실 길게 답변 드리자면은 저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펼쳐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간략히 요약드리자면은 이 정도입니다. 혹시 이 그러니까 영화화함에 있어서 부담감은 없으셨나요, 감독님? 그 원작 자체가 유명하기 때문에 부담이라기보다도 아마도 이것을 만드는 건 굉장히 상당히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일일 거란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원작의 전개와 좀 바뀌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 일단 기자님들도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분량이 긴 소설입니다. 원작은 이 부분의 일부를 2시간 정도 되는 러닝타임에 극장용 영어로 만드는 것입니다. 압축을 한다면은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는 왜곡과 손실이 발생하는 지점들은 있겠죠. 물론 제가 시나리오 쓸 때부터 저 역시도 원작을 몹시 사랑했던 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최대한 이 원작을 쓴 작가님의 의도와 그것이 원작이 갖고 있는 재미들을 유지해 나가면서 만든 게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부분들은 영화에 맞게 약간의 수정과 각색이 필요한 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한 편으로서의 이야기의 완결성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연재물이라고 한다면 계속 이 한 편을 보고 다음 편을 보고 하는 거지만 영화라고 하는 것은 2시간 안에 완전히 디자인된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설계함에 있어서 원작이 갖고 있던 지점들 중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다, 혹은 이것은 영화적으로 분명히 묘사할 만하다라는 것들을 제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그 와중에서 좀 바꾸면서 혹은 각색을 하면서 비어있는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좀 더 채워야 하는 부분도 또 없진 않았습니다. 저 앞선 감독님의 질문과 좀 연장선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원작 팬들이 많은 작품이고 사실 여러 설정들의 변화에 대해서 좀 팬들이 조금 불만을 표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좀 가장 불만을 표하는 부분이 이순신 장군님을 성자로 둔 이지의 캐릭터의 무기가 칼에서 총으로 변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불만들도 표했고, 사실 좀 이게 좀 국내적인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적인 부분도 솔직히 원작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역사적으로 좀 변화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소설적인 내용들이 좀 변화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도 사실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왜 칼에서 총으로 변화되는지 설정 변화의 이유가 좀 궁금하고, 좀 이런 팬들의 우려들을 조금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자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설정 변화 이유를 질문해 주셨어요. 네, 응당 이 질문도 제가 답변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방대한 분량의 원작에서 일부분을 2시간짜리 영어로 만듦에 있어서 발생한 지점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각 캐릭터들마다 대부분 다 배우성이 존재하는데 그 배우성들을 모든 캐릭터들을 다 소개를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이제 배우성에 대해서 소개에 대한 타이밍도 그렇고, 현재 저희 영화 전적 독자 시점이 잡고 있는 이야기의 분량 안에서 그 원작의 배우성이 등장하는 구간과는 사실은 상이한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칼에서 총으로 바뀐 지점들인데요. 실질적으로 시각적으로 액션 장면들을 구현해야 하는 저희 입장에서 사실 원작에서 대부분의 다수의 캐릭터들이 긴 칼을 사용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양화시키는 것이 시각적으로 그리고 캐릭터들을 살림에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었고, 특히나 이재 같은 캐릭터는 독자 이현성, 유상아, 정혜연, 이기령과 함께 다니는 그 팀과는 조금 동떨어진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캐릭터를 또 등한시할 수는 없는 입장이어서 가장 극적인 순간에 그 캐릭터를 폭발시킬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일까를 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아마도 원작을 사랑하셨던 팬분들께서 예고편이랄지 혹은 저희가 노출시킨 사진들을 통해서 이런 지점들에서 걱정 어린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긴 말씀 더 드리는 것보다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겠죠. 영화를 통해서 보시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창작자로서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안효섭 이민호 배우님과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안효섭 배우님께서는 이제 첫 스크린 주연작인데 사실 첫 스크린 주연작을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대작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런 영화를 첫 번째 타이틀 롤로 이끄시게 되는 그 부담감이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민호 배우님은 이 유준혁 캐릭터가 그 원작에서는 봤을 때 매료되지 않는 이가 없다면 비정상적일 정도의 미남으로 표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설정이 본인과 얼마만큼의 싱크로율이 있는지 만족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감독님께서는 아까 그 이지혜 캐릭터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지수 씨 출연이 좀 화제가 되기도 해서 지수 씨 출연 그 캐스팅하신 이유랑 또 연기하신 거 보셨을 때 어떠셨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기자님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자, 먼저 이게 아무래도 워낙 대작이고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고 있는 기대작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담감 부분에 있어서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첫 스크린 주연작인데 타이틀롤 좀 부담스럽진 않으셨는지 어떠셨는지 효섭 씨? 일단 질문 감사드리고요. 부담이 안 됐다고 하면 사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정말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원작이 있는 작품이고 이거를 잘 해내야 되는데 라는 부담감은 당연히 있었지만 그런 부담감 자체가 저한테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뭔가 제 영화로서의 데뷔 큰 스케일의 영화라는 접근보다는 제가 너무 재밌게 봤던 시나리오를 최대한 열심히 독자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내야겠다라는 지점으로 생각을 해서 좀 긍정적으로 그리고 좀 에너지 있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민호 씨 이제 대답을 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누구도 매료되지 않는 사람이 없는 후덜덜한, 예? 그죠? 예. 그게 제일 허들이었습니다. 저한테 이 작품은. 제가 이 작품을 꽤나 초창기부터 이제 제작사 대표님과 많은 소통을 했었었는데 저는 그렇게 대놓고 멋있음을 주장하는 캐릭터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캐릭터는 정말 기피하는 성향이거든요. 우리 많이 만났는데요. 의도치 않게. 그러니까 결국 결핍에서 출발해서 그 결핍의 과정을 이겨내면 멋있어 보이는 캐릭터를 좋아하는 편인데 유중혁은 너무 이제 시작부터 사실은 원작에서부터 굉장히 좀 엣지가 있고 그런 이미지의 캐릭터였어서 가장 너무 부담이 됐고요. 그리고 또 영화가 나가더라도 분명히 원작 팬분들의 그 기대를 만족시켜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늘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기자님의 질문은 싱크로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유준혁과. 자, 솔직하게. 그냥 뭐 한 10% 정도 돼요.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냥 딱 등장부터 유준혁이었는데 네, 이렇게 겸손하게 10%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보면 유준혁일 수밖에 없는 이민호 씨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감독님, 그 이지혜 지수 씨, 지수 배우 캐스팅 이유 그리고 연기하는 거 보면서 어떠셨는지? 네, 이 영화에서 캐스팅 기준은 명확했어요. 첫 번째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었어요. 지수 배우님 처음 미팅했을 때인데요. 굉장히 열의가 강하게 계셨고 또 자주는 뭐 리딩하는 시간이랄지 현장에서 촬영하는 어떤 모습이랄지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저도 이제는 캐릭터 사실은 분량이나 뭐 원작 읽어보신 기점들 잘 아시겠지만 분량이나 이런 지점들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이런 것들을 전부 쉬 놓치기는 싫었기 때문에 좀 더 시선을 잡을 수 있는 배우분이 이 역할을 오히려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컸었고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해주셨고요. 그 결과 역시도 저는 크게 만족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또 옆에서 지켜본 또 감독님께서 크게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양한 질문을 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저희 이제 포토타임을 남겨놓고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자, 우리 효섭 씨부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그 끝인사를 본인 시점에서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전지적 독자 시점이니까 우리 효섭 시점으로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본인의 시점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 이 작품에 대해서 끝인사를. 네, 제 시점으로는 그러니까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마주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저희한테 다가오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물론 저도 정말 재밌었으면 좋겠고 재밌을 겁니다. 정말 많은 관객분들한테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고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전지적 민호 시점. 네, 감사하고 사랑하고 7월 23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지적 수빈 시점.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진짜 한 시간씩 진짜 치열하게 모두가 힘을 합쳐 뜨는 작품이고요. 아마도 시간 아깝지 않게 정말 재밌게 보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승호 시점으로 들어볼까요? 수빈 누나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치열하게 저희 촬영했고 즐거운 현장이었습니다. 영화로 나왔을 때 어떠한 모습일지 저 역시도 너무 궁금하고 제가 생각했을 땐 볼거리가 굉장히 풍성한 영화일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시는 관객 여러분들 계신다면 꼭 극장 뜨겁게 또 뜨거운 날씨니까 시원하게 와서 찾아주시고 신나게 또 보시고 제가 너무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런가 본인 시점이니까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뜨거운 영화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지적 나나 시점. 희원 시점. 희원 시점으로 해주셔도 돼요. 네. 그래서 떠오르는 게 딱 있는데 이제 저희가 준비 과정에서 감독님의 딱 한 말씀이 떠올라요. 피보단 땀이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찍었기 때문에 그게 감독님이 원하셨던 그림이 정확하게 잘 나온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 봤어요, 영화를. CG 작업이 거의 되지 않았을 때 봤는데 그런데도 너무 재밌고 역시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김병호 감독님은 역시 천재였다. 라고 너무 완성도 있는 작품이 만들어져서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워낙에 또 실험적인 작품으로 많은 사랑을 또 받았던 감독님이시죠. 마지막으로 전지적 감독 시점으로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전에 제 편집본을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제가 따로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저는 사실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예, 어느 정도 몇 퍼센트인지. 저도 CG 작업이 다 되지 않은 걸 봐서 예, 그쵸. 네, 그랬는데도 되게 재밌게 봤기 때문에 저는 좋습니다. 느낌이. 알겠습니다. 네.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일단 극장 상황에 대한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으면 저희가 이미 이걸 만들고 있을 때부터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미 했던 거, 이미 썼던 수법들 이런 것들 절대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관객분들께 좀 더 새로운 재미와 즐거움을 드릴 수 있을까가 가장 큰 저희 질문이었고 그 질문을 해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촬영자가 후반 작업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마이크 의자 위에 올려주시고요. 옆쪽에서 잠깐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셨던 곳으로 가셔서 준비해 주시면 저희 무대 빠르게 정리하고 모셔서 포토타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2025년을 기다린 가장 큰 이유가 지금 괜찮습니까, 기자님들? 성자님들 괜찮으세요? 자, 오늘 제작